Their name says it all. Yellow, crazy ants. 얼마 전 해외에서 끔찍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종이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긴다리 비틀개미라고도 불리는 노랑 미친개미는 현재 지구상 최악의 생태계 파괴 생물로 알려졌는데요. 살인개미로 불리는 붉은 불개미보다 한 수 위로 알려진 끔찍한 개미입니다. 노랑 미친개미는 미친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학술적으로는 미친 개미 속을 지칭하지만 노랑 미친개미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는 다른 개미들처럼 줄지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미친 듯 정해진 방향 없이 이곳저곳을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기어다니는 습성에서 비롯됐죠. 이런 이름이 붙게 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생태계에 유입되면 말 그대로 해당 생태계를 미친 듯이 박살내버리는 미친 개미 그 자체라는 이유에서죠. 우리나라에도 줄지어 이동하지 않는 개미도 있습니다. 곰개미는 국내에 서식하는 중형종 개미로 집 근처 풀밭이나 공터, 학교나 놀이터 등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개미입니다. 곰개미는 발이 빠르고 정신없이 우왕좌왕 다니는데요. 그런데 이는 미친 개미의 움직임에 비하면 그야말로 슬로모션 수준입니다. 엄청난 때를 지어 엄청난 속도로 강한 산성의 독을 내뿜으며 타 생태계를 헤집는 이 노랑 미친 개미가 상륙하면 그 지역은 재앙을 맞이한 듯 그야말로 풍비박산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에든 이 개미가 처음 출몰하면 언론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곤 하는데요. 노랑 미친 개미는 서아프리카 지역이 원산지로 농촌이나 도시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대양을 오가는 군함이나 무역선 화물 등에 묻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특히 호주에서 공포의 침입종으로 악명을 떨친 바 있는데요. 호주 매체들은 이 개미들이 단순한 생태계 파괴를 넘어 인간의 삶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개미들이 처음 호주의 크리스마스 섬에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토착개미들의 먹이를 가로채고 그들을 공격해 토착종들을 말살시킨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섬의 명물로 알려진 홍게 수천만 마리의 눈을 멀게 하고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웠으며 그 결과 개체수를 3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섬에서는 홍게뿐만 아니라 토종 박쥐가 멸종한 것으로 보고됐는데 이 원인 역시 노랑 미친개미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에서 처음 300여 마리가 발견된 지 단 18개월 만에 섬 전체 생태계를 초토화시킨 것이죠. 호주 정부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대대적으로 박멸 작업에 나섰으나 단기적인 감소 효과에 그칠 뿐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개미는 지능적이고 생명력이 매우 강해 사라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나타나 근절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노랑 미친 개미들이 빠르게 번식해 토착 야생동물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평생 해당 개미를 연구한 곤충학자 프로노이 바이디아 박사는 이 개미들은 먹이를 가리지 않는다. 그들은 무엇이든 먹고 모든 것을 먹는다. 다른 종의 개미는 물론 말벌, 뱀도 잡아먹는다. 특히 노랑 미친 개미가 내뿜는 포름사는 동물의 눈에 영향을 미쳐 모두 눈을 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크리스마스 섬 국립공원의 과학자들과 말레이시아 산림연구소의 과학자들은 협력을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유전자를 조합한 살육 말벌들을 번식, 사육했습니다. 노랑 미친 개미 학살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벌 167마리를 크리스마스 섬으로 날렸습니다. 하지만 말벌들은 도착 일주일도 되지 않아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노랑 미친 개미떼가 출몰해 주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영국 BBC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주의 마을 7곳에 나타난 노랑 미친 개미떼가 가축을 공격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농작물 수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개미떼에 피해를 입은 한 마을의 농부는 숲 근처에만 가면 개미들이 몸에 붙는다. 그들이 뿜어내는 산의 영향으로 눈을 뜰 수도 없고 시력을 잃은 동료들도 있다. 때를 지어 다니는 탓에 마실 물을 나를 수도 없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이 개미떼는 지난 몇 년간 해당 지역에서 관찰돼 왔지만 이렇게 많은 수로 나타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요즘 들어 더욱 심해졌습니다. 염소들이 개미떼의 공격을 받아 몰살당했으며 집에는 개미들이 들끓어 집을 떠나야 했고 인도 여러 지역은 더 이상 늘어나는 개미들을 통제할 수 없어졌습니다. 정부 수의사인 싱가무투 박사는 이 개미들이 왜 퍼졌는지 모르겠고 그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그저 숲으로 가지 말고 가축들을 방목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길 뿐이었죠. 곤충학자 프로노이 바이디아 박사는 붉은 불개미의 경우에도 수십 년 동안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한 방제 돌파구가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스스로 방제할 수 있도록 토종개미에게 기회를 주는 것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토종 생물들이 묵묵히 생태계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끔찍한 노랑 미친개미가 인도에 재앙을 부른 지 채 2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 10월, 이들이 한국에 상륙했다는 소식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인천 서구의 물류센터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노랑 미친개미, 여왕개미 3마리,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 이상이 발견된 건데요. 개미는 베트남에서 반입된 수입의류 적재 컨테이너, 나무 포장재 바닥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발견 장소를 폐쇄하고 즉각적으로 긴급 방제 조치를 취하며 경계심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외에서도 긴장감을 가득 담은 채 한국의 대응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처음 발견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노랑 미친개미의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은 지구상 최악의 재앙이라는 어떤 외래종이 침입해도 생태계 교란종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황소개구리, 블루길, 크니패스, 붉은 뒤거북, 유트리아, 꽃매미와 미국가재까지 한국인과 한국 토종 생물들의 한 끼 식사로 사라져버린 외래종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개미 역시 호주와 인도를 초토화시키고 열대지역 수많은 나라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노랑 미친개미 연구에 바친 해외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우리나라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토착 천적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도시의 골칫거리로 불리는 비둘기인데요. 바위비둘기는 원래 한반도에 살지 않았다가 인위적으로 들어온 외래종이지만 길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생태계 교란 생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번식력이 상당히 높고 못 먹는 음식이 없어서 점점 뚱뚱해지는 비둘기를 한국에서는 닭에 비유해 닭둘기라고도 부르지만 도심에서는 별다른 천적이 없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버렸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번식력과 적응력이 뛰어난 한국의 살찐 비둘기의 습성은 노랑 미친개미에게는 오히려 끔찍한 천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한국 비둘기는 주변 환경에 따라 식성까지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잡식성 비둘기 앞에 노랑 미친개미 역시 식사 중간에 먹는 별미간식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전 세계 유례 없이 외래종들이 유입돼 토종동물의 먹잇감이 되곤 한데요. 최근 한강 생태계에 수달이 등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야생 생존율이 매우 낮은 수달은 1974년 이후 개체수가 확인되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런 수달이 최근 서울 한강에서 15마리나 발견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변을 뛰어다니고 헤엄치던 수달은 이내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살집은 통통하고 몸은 느린 블루길과 베스, 황소개구리 등 이른바 생태계 교란종들은 수달에게 먹이 창고 그 자체였고 자유자재로 이들을 잡아먹으며 개체수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늘어가는 생태계 교란종은 토착종을 쫓아내는 다른 나라 생물들과는 달리 오히려 토종 생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